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함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세계적인 광산 대기업 베릭 마이닝입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그야말로 기회와 위기의 교차로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 베릭 마이닝이 우리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에 황금빛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함정이 될지 오늘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500달러.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5년 9월 현재 온스당 금 가격입니다. 연초랑 비교하면 무려 35%나 폭등한 수치예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경제가 불안하다 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지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골드 랠리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바로 이 베릭 마이닝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릭 마이닝을 둘러싼 아주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기회의 광맥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른바 불 케이스라고 하죠. 베릭 마이닝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세계 2위의 금 생산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 19개국에 걸쳐서 정말 광활한 사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25년 초에 회사 이름을 베릭 골드에서 베릭 마이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심지어 뉴욕 증시 티커도 골드에서 BOLD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금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미래 산업의 피라고 불리는 구리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숫자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베릭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주가는 52주 신고가에 거의 다 왔고요. 높은 금 가격 덕분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무려 47%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20.80배라는 건데요. 보통 광산업계 평균이 18배에서 22배 사이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회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75만 온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베릭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발견한 새로운 프로젝트, 포마일이라는 광산 딱 한 곳에서만 기대되는 연간 금 생산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 그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금광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규모예요. 베릭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숫자죠. 회사의 자신감은 CEO인 마크 브리스토우의 이 한마디에서 그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포마일 프로젝트를 두고 이번 세기 가장 중요한 금 발견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건 뭐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엄청난 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베릭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부신 기회의 광맥 뒤에는 아주 짙은 리스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베릭 마이닝의 약점과 위험 요소, 즉 베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하는데요. 이 공식 발표랑 현지 실제 상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요, 정부가 광산을 사실상 장악했고 생산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는 매달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말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이 베릭 전체 생산량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리스크 정말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용문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블로 비에호 광산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현지 언론인이 베릭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 자원만 빼가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더 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잠재적 위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리와 도미니카의 문제는 결코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의 패턴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10년 전에 있었던 독성물질 유출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구리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무려 79%나 불어나면서 사업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심지어 현지 정치인은 개발에서 번 돈을 지역사회에 전혀 쓰지 않는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환경,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 이게 바로 베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기회와 리스크, 이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업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스왓 분석을 통해서 베링 마이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르의 강점은 연간 50만 온스 이상을 10년 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티어 1이라고 불리는 최상급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높은 금값 덕분에 현금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구리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것도 미래 성장 동력이고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죠. 파키스탄 프로젝트처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말리 사태에서 보셨듯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금과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포마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생산량을 30% 늘리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정치 리스크와 끊이지 않는 환경 소송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베링 마이닝에 대한 최종 투자 방정식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바다의 포마일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그 엄청난 지질학적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이걸 믿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말리,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지정학적, 환경적 리스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판단할 것이냐,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릭 마이닝, 세계적인 골드랠리의 파도를 타고 활활 날아오를 황금빛 기회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깊은 함정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기업들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